인천 중식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 아닌가. 감히 주저없이 예상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별로가 지금 다 떨어져갖고. 식사하셨습니까? 인천 사는 부산 남자 임문환 인사드립니다. 중식의 도시 인천. 인천의 중식은 끝이 없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부터 이빨에 땀이 나도록 여러분께 드렸던 말씀인데요. 그동안 참 많은 중식당들을 소개해드렸고 이제는 그 끝이 좀 보이는 것 같았는데 역시나 인천 중식의 끝은 아직 멀었나 봅니다. 중식의 고수들이 득실거리는 이 동네에 호기롭게 도전장을 내민 식당이 나타났고요. 결과는 개업 2개월 만에 웨이팅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50년 내공의 고수가 숨어있는 신상 중식당에서 공복일전 해보시죠. 오늘 들이킬 곳 복랑만두입니다. 주소는 중구 중앙동이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신포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포역 3번 출구에서 도보 13분, 인천역에서는 도보 12분 거리라 대중교통 접근성 상당히 좋았습니다. 주차는 가까운 공영 주차장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미리 전화로 브레이크 타임이 없다는 안내를 받고 3시쯤 방문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맛을 느끼게 될지 굉장히 설레이는데요. 여러분들도 좋아요와 함께 같이 한번 느껴보시죠. 죄송합니다. 좀 준비 중이라서 별로가 지금 다 떨어져갖고. 전화 문의 후에 방문을 해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야 할 것 같고요. 남은 시간은 여기서 가볍게 적시기로 했습니다. 이 동네 선배님들의 참새 방앗간 같은 곳 인생역전입니다. 신포시장 안에 위치한 전집인데 작은 내부이긴 했지만 낮부터 젖어 계신 선배님들로 가득했습니다. 날씨가 살살 풀리다 보니 이렇게 밖에서도 먹을 수가 있었고요. 녹두전에 소송주로 가볍게 한잔했는데 어리굴젓이나 다른 전들도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참느라 고생 좀 했습니다. 기름지지 않았고 깔끔하고 고소하니 맛있었고요. 지나가면서 가볍게 들려 한잔 때리기 좋은 인생역전이었습니다. 자, 다시 복랑만두로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인테리어라고 할 것도 없는데 중국 어딘가의 동네 밥집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요. 사각 테이블 5개밖에 없는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그래도 화장실은 내부에 있었습니다. 메뉴판입니다. 익숙한 요리들도 낯선 요리명들도 보이지만 가격은 모두 좋아 보이네요. 상호명답게 만두들부터 시작되었고 모두 수제라고 합니다. 볶음밥과 간짜장이 없는 게 특이했고요. 개인적으로 이곳의 모든 음식들을 맛보고 싶을 정도로 특색 있고 저렴한 가격의 라인업이었습니다. 따뜻한 자스민차로 속을 달래면서 시작할 수 있어 좋았고 기본 찬으로는 양파, 단무지, 짜샤이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공복일전 들어갑니다. 1인 주방이라 요리가 나오는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요리는 산동 쇼기입니다. 메뉴판에는 촉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쇼기가 익숙하실 겁니다. 이 요리가 생소하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편하게 닭 냉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틀은 비슷해도 닭을 어떻게 조리하느냐, 소스는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집집마다의 개성이 드러날 것 같은데요. 이곳은 닭을 통으로 튀긴 후 쪄낸 듯 보였고 바닥에는 칼로 쳐댄 오일을 깔고 그 위에 먹기 좋게 찢어낸 닭 살들과 양파, 대파를 올리고 이곳만의 마늘 간장 소스를 부어낸 듯 보였습니다. 날개와 다리뼈를 제외하고 다 손질되어 나왔고 살코기의 촉촉함과 착잡한 온도도 좋았습니다. 그 오향 요리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은은한 풍미도 참 좋았고요. 고수의 향까지 더해지니 자연스레 꼬량주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날은 연태만 있었고 이가두주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집 셰프님이 요리 고수라 그런지 모든 요리에 고수가 나오는 듯 했습니다. 고수 못 드시는 분들은 미리 말씀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저 같은 고수쟁이들에게는 중간중간 조금씩 더 추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소스에 간은 중식치고는 의외로 세지 않았습니다.
되려 슴슴하다고 느낄 정도였고요. 상큼함이 강한 요리였습니다. 흔히 접하기 힘든 이 일품 요리를 15,000원이라는 가격에 맛볼 수 있어 참 좋은 시간이었고요. 방문하셨다면 꼭 첫 번째로 드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다음 요리 보시죠. 사장님, 저희 동파육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자, 동파육 나왔습니다. 16,000원은 제 기준 합리적이고 착한 가격이었습니다. 근데 보기만 해도 평소 즐겨 먹던 그 동파육과는 살짝 달라 보이죠. 한 바가지 뿌려진 소스는 그 류산슬 느낌이 좀 있었는데요. 소스의 농도는 이렇게 살짝 묽은 편이었습니다. 이날 많은 테이블에 동파육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유독 저희 동파육이 소스가 좀 넘치는 듯 나온 것 같았습니다. 맛의 차이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듯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참고하셔야 될 듯 하고요. 버섯들과 죽순, 대파, 편마늘이 보였고 역시나 동파육에서도 고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싫어하시는 분들은 주문 시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돼지고기는 굉장히 야들야들 잘 삶아졌고 지방과 살코기의 식감이 극명히 나뉘어져 있는 게 특징이네요. 이 집 동파육은 여러 가지로 충격이었습니다. 일단 고기에서 잡내는 일절 없었는데 중식이라고 하기에는 슴슴한 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조림의 느낌보다는 좀 담백한데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였고요. 그래도 중국 향신료의 맛은 잘 살아있었습니다. 소스에서는 누룽지탕을 먹는 듯 고소함도 있었고 이 소스에 밥보다는 기스면처럼 그 얇은 면을 곁들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은 쉽게 맛보기 힘든 동파육이지 않았나 싶고요. 마찬가지로 16,000원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장님, 소주 하나만 더 주시죠. 저희 생선물만두 하나 주시겠어요? 상호명이 복랑만두인데 만두 한 접시 해야죠. 미식은 도전이요 경험입니다. 고기 만두를 제껴두고 평소 쉽게 접하기 힘든 생선 물만두로 주문했고요. 부추와 다진 흰살 생선이 들어가 있었는데 직접 물어보지 못했지만 생선은 삼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평소 생선 만두를 자주 드신 분이 아니라면 첫입은 좀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완전히 비린 맛은 아니지만 그 쪄낸 생선의 맛이 확실하게는 드러났고요. 대신 부추가 그 바란스를 잘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만두피는 중국식이었지만 밀가루 군내 같은 것도 없었고 생각보다 두껍지도 않았고 좋았습니다. 저같이 미식의 경험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강력 추천드리고요. 안정적으로 가신다면 고기 만두를 추천드리면서 마지막 식사하러 가보시죠. 네. 이곳의 짜장면 종류는 기본 단 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전혀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달걀 후라이만 빠졌을 뿐 간짜장처럼 바로 볶아져서 나왔고요. 면도 바로바로 삶아서 나왔습니다. 결론은 그냥 간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짜장은 꾸덕하기보다는 기름진 편이었고요. 면까지 수분을 살짝 머금고 있다 보니 젓가락질 몇 번이면 다 비벼지고 말았습니다. 보기와는 다르게 단맛과 짠맛이 별로 없는 스타일이었고요. 불향도 세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짜장면까지 살짝 슴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짜장면 치고는 그랬다는 겁니다. 부드러운 면발과 같이 씹히는 양파와 돼지고기도 좋았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중간중간 탁탁 치고 올라오는 된장향이었습니다. 의지근하면 짜장면에 밥을 비비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 된장 비스무리한 고소함에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좋았던 건 밥은 공짜, 드시고 싶은 만큼 주신다고 합니다. 마지막 짜장면까지 참 특별했던 음식들이었고요. 중앙동 복랑만두 이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인천에서 난다 긴다 하는 중식 고수들의 음식은 이제 다 먹어보지 않았나 싶었는데 역시나 아직은 멀었나 봅니다. 잔잔하고 고요했던 인천 중식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고요. 사실 식당 자체만 새롭지 내어주는 주인장의 내공은 익을 대로 익어 있었습니다. 이날 식당이 워낙 바쁜 상태라 50년 경력을 자세히 들을 수는 없었지만 중식계에서는 이름이 나 있는 분이라 하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에게는 장점이었던 이곳만의 신선하고 특별했던 이 맛이 어느 분들께는 되려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랜 시간 길들여져 있던 한국식 중국 요리와는 좀 다르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식당이 자리 잡기도 전부터 많은 분들께 입소문을 타고 있다 보니 아직은 어수선한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웨이팅도 있을 것 같고 화교분들이 운영하다 보니 아무래도 소통도 살짝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이날처럼 브레이크 타임도 발생될 수 있으니 방문하실 분들은 꼭 전화로 문의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네버엔딩 스토리 인천의 중식 이야기였고요. 나가시기 전에 의리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